한 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국 시장을 또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국내 손가락에 꼽는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을 또 함께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월요일에 시그널 포커스 미국 빅테크 기업 전문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사실 네. 빅테크 실적이 소위 말해서 5대 우리 빅테크들이 다 실적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실적들이 다 괜찮았는데 주가는 좀 다 서로 엇갈렸던 네, 그러게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투자를 너무 많이 빨리 한다고 생각하는 회사는 좀 주가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얘네들의 매출 다변화를 봤을 때는 그럭저럭 끌고 가겠네라는 회사들은 괜찮았고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좋았던 회사는 메타였죠. 메타가 좀 과하게 투자를 했나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하게 투자했다고 해서 메타 가지고 계신 분 계실 텐데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네들의 그 ROIC라 그러죠. 네. 그 자본이 있는데 그 Return on Invested Capital이라는데 그게 얼마 될 것 같습니까? 35%입니다. 리턴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매출이 성장하는 속도 대비했을 때 그 캐펙스 투자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2, 4분기만 하더라도 매출 올라가는 속도 대비했을 때 투자 속도가 그거 빠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전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표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올해 얘네들의 매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캐펙스가 있죠. 네. 캐펙스 나누기 매출했을 때 이것을 얼마나 투자를 너무 집중하느냐. 캐펙스 인텐시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얘네가 두드러져요. 캐펙스 나누기 매출 비율이 무려 40%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의문이 가는 거는 투자자들의 시각도 좀 바뀌었네요. 네네. 예전에는 캐펙스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네. 이거는 뭐지 AI의 뭐 예를 들면 뭐 성장 한계인가 뭐 이런 식의 두려움을 갖고 네네. 캐펙스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무작정 느는 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군요. 캐펙스를 AI 중심으로 캐펙스를 늘리겠다는 얘기는 지난번 때 나왔죠. 네. 캐펙스가 얘도 늘고 쟤도 늘고 A, B, C, D 업체가 다 늘었어요. 그거는 잣대가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잣대가 아니다. 근데 캐펙스가 느는데 매출 속도도 늘어야죠. 그래서 캐펙스 인텐시티가 말씀드리면 아까 메타가 얼마나 40%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더 문제는요. 이게 내년도에는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매출 증가율이 그만큼 못 따라오면은 캐펙스 나누기 매출의 그 비율이 지금 40%인데 네. 내년에는 50%가 넘을 수 있는데요. 이게 비교되는 것이 대비되는 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18, 23, 28%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통상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반도체 얘기할 때도 네.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1, 2년 뒤에 공급이 초과될 수 있어요 라는 우려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게 30%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다 아직은 낮잖아요. 네. 근데 여기만 40%인데 내년은 더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여유가 캐시가 플로우가 없어서 내년엔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아마존과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통점 뭘까요? 클라우드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메타는 없잖아요. 그렇죠. 메타는 네. 광고밖에 없습니다. 광고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번에 B2C죠, 다. 네,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실적의 매출이라든지 뭐 광고 지표는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투자가들이 메타에 대해서는 좀 호되게 한 10% 이상 빠뜨리는 그런 액션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얘기 나왔으니까 네. 클라우드 빅3 비교를 좀 해주세요. 이번에 네. 클라우드 클라우드 실적들이 어쨌든 AI 향으로 이제 많이 계속 그렇죠. 전환되는 과정 중에 있고 네, 맞습니다. 이 전환율에 따라서 사실 이제 실적 차이도 좀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엔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서 누가 앞섰습니까? 원래 아마존의 압도적인 마켓셔가 30% 물론 그랬죠. 갖고 네. 있죠. 그다음에 이제 MS가 쫓아가는 형국이었잖아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쫓아가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당연히 아마존이 그 전까지 어떠냐면은 등치가 크니까 얘네들이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법 괜찮았어요. 아마존의 AI, 아마존 웹 서비스, 이제 AWS죠. 얘네들의 성장률은 매출 성장률이 20% 나왔습니다. 등치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지난 분기라든지 이번에 예상했던 건 약 17% 중반 정도였는데 네. 여기에 2.5%포인트 늘어서 아마존이 앞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 게 아마존이 있었고요. 구글은 34%인데 이거 역시 컨센서스 30%보다 더 높았어요. 그럼 이상하죠? 그럼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말씀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좀 애매했거든요. 애매했죠. 네.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39%. 그러면 세 명 중에서 아마존이 20%, 구글이 34%,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39%만 표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우수한 거잖아요. 예상보다도 한 2% 정도 더 포인트 네. 높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높습니다. 어떤 거냐? 지난 분기에 나올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과 지지난번에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성장률은 예상한 것보다 4%포인트 이상 나는데 이번에는 기대된 것보다는 고작 2%포인트 차밖에 없었다. 예상을 상회하는 일이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뺐거든요. 그러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제쳐두고 네네. 알파벳과 아마존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그렇죠. 관전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아마존은 걔네들이 갖고 있는 반도체 칩이 있어요. 이게 아주 의미 있게 영향을 미쳤어요. 얘네들도 칩이 있는데 그 훈련 칩, 트레이니엄 이름도 비슷하죠. 트레이니엄 두 번째 칩이 있는데 이게 엔트로픽이라는 우리 그 클로우드 생성 AI 회사죠. 네, 클로우드로 알고 계시죠. 클로우드를 만드는 회사가 엔트로픽인데 네. 엔트로픽을 통해서 이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잘 돼서 아마존의 이 그 바텀 라인에 플러스 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된 게 뭐냐? 이 트레이니엄 2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 그거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요게 있고 아마존은 또 하나 더 있죠. 요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경쟁과 클로우드라는 LMM하고의 어떤 결합 효과를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마존이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딴 데보다는. 이게 뭐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는 마진이 한 30% 남는데 네. 매출의 그 엄청난 한 80%는 뭐죠?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는 매출이 한 18%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마진 30%지만 대부분 아마존을 뭡니까? 물류잖아요. 네. 물류는 마진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전체 마진은 한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싸다 하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죠? 이거 실적 발표되기 전에 뭐가 나냐면 사람을 자른다. 얘네들이 120만 명을 고용해서 우리 그 월마트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하는데 120만 명입니다. 네. 바로 한 16만 명 정도는 고용을 할 걸 안 하고 향후 2033년까지 로봇화 자동화하면서 60만 명, 지금 인구의 인력의 한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것을 채용을 안 할 수 있다. 로봇을 다 배치해서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럼 아까 매출의 80%가 뭐라 그랬죠? 물류 쪽이잖아요. 물류 쪽에 사람 들어가는 수를 줄이면은 얘네 마진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진 올라가죠. 그렇죠. 얘네들이 원래 지금 한 120만 명 할 때 원래 마진의 10%밖에 전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얘네들의 마진에 있어서의 코스트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무려 25% 됩니다. 근데 이게 줄면은 마진이 레버리지가 높아지겠죠.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것대로 마켓시어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마존이 굉장히 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압도적인 거고 구글은 뭐 여러 가지 잘하니까 구글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구글은 진짜 잘하네. 제미나이도 잘하고 있고 네. 구글은 제미나이 잘하고 이제 그 질문들 제미나이가 요즘 아주 파죽 치세로 치고 올라가고 맞습니다. 가입자 이게 많이 늘어요. 많이 늘었어. 이게 한 4억 5천만 명이었는데 3개월 전에 지금 6억 5천만 명. 아니 4억 5천 챗GPT 앞서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잘 보실게요. 제미나이의 이 4억 5천만 명이 6억 5천만 명 됐다 해서 2억 들어간 거. 요거 6억 5천만 명은 그러니까 주간이 아니고 먼슬리예요. 먼슬리 액티브 유저. 월간 활성화 숫자인데 그러면 누적 가입자 수는 또 다른 좀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군요. 다르고요. 이젠 그 오픈 AI는 충성도가 높아서 주마다 들어오는 게 많아요. 오픈 AI는 주간 활성자라서 이제 WAU인데 주간 활성자가 오픈 AI는 8억 명이에요. 근데 오픈 AI의 월간 활성자 수는
우리 제미나이 6억 5천만 부보다 훨씬 적은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의 우리 제미나이 MAU가 상당히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구글도 괜찮은 거죠. 근데 구글이 사실은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주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네, 시가총액도 새로운 선으로 올라섰고 법적 문제도 좀 그러면 해결됐고. 따지고 보면 아마존은 아직까지 그러면 다 반영을 못했네요. 못한 거죠. 지금의 호재들을. 그래서 주가가 10몇 프로 이렇게 오르고 7, 8% 오르고 구글도 올랐습니다만은 그 각도가 상대적으로 좀 덜 맞습니다.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발표한 뭐 곳들 중에서 메타는 아까 평가가 상당히 좀 네. 박하게 나왔다라고 맞습니다. 분석을 해주셨고, 그럼 애플은 어떻습니까? 애플은 참 어렵습니다. 아이폰 17 네. 잘 팔린다고 이제 막 한참 주가가 콧노래를 불렀거든요. 회사의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 나온 건 이번에도 12월 달에 가보니까 중국에서 우리 제품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실이 내년에 나오지만 지금 잘 팔리고 있고 네. 아이폰 에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폰 17 에어. 이거는 되게 얇은 거죠. 그리고 이게 유심이 아니고 이심이라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하게끔 돼 있는데 파지티브하죠. 그런데 조금 꼬나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건 사이클이거든요. 네. 교체 주기가 이번에 많이 몰렸다 하면 말이죠. 과연 내년도 내후년도 교체 주기는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없던 걸 생성한 게 아니고 내년에 발생한 걸 미리 발생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신규 수요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예. 도래했어야 될 교체 사이클이 지금 도래했으니까 아이폰 17이 판매 호조를 보이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요 사이클이 끝나면 그럼 18, 19 그다음 라인업들은 과연 얼마나 팔릴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월 말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 한 분기, 한 달 정도 더 지켜보자. 이런 심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 내년부터 폴더블 폰 나오죠. 폴더블 폰. 네, 지금 예고가 네. 돼 있죠. 근데 폴더블 폰이 전체 매출이 한 2억 몇 천만 중에서 5천만 대 이렇게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일반 모델이 있어요. 범용 모델. 네. 범용 모델 내년에 안 내놓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수는요 올해보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역성장이. 아까 그 사이클적으로 올해 앞당긴 게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은 네. 제품 구성을 바꾸는 과정에서 폴더블 폰이라는 가격이 높은 게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개수는 오히려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얘네들은 코스트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건데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른다 했죠. 네. 그럼 코스트를 어떡하죠? D램하고 낸드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트라면 PC에서 D램의 코스트가 뭐 5%다 7%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휴대폰에서도 반도체도 중요하고 디스플레이 가격도 요즘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를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so far okay. 근데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35배 되는데 PER이 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나 기타 등등도 35배 하면은 어디를 힘을 실어줄까? 최근에 주가도 반등을 하긴 했죠. 그러면 조금은 이제 뉴트럴하거나 아니면 좀 지켜보자. 이런 심상이 투자가들의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 의심 어린 시각을 사실 제끼려면 예를 들어서 시리의 완벽한 AI화. 네네. 뭐 이런 식의 새로운 그건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6개월 그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네네. 지금 상태로라면 네네. 조금 더 이상 성장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는 연초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플러스를 했어요. 물론 딴 거보다는 형편없죠. 이제 5에서 10%니까. 하지만 조금 더 그 체크할 포인트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빅테크들의 실적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